자, 오늘은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생성규칙 x는 알파 x 또는 베타라는 이런 생성규칙을 x는 알파 x 베타라고 쓸 수 있어요. 화살표는 이퀄로, 그리고 버티컬 바는 플러스로 이렇게 해서 이 x는 알파 x 플러스 베타의 해를 구하는 건데 이 해가 알파 스타 베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x는 알파 스타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 x 값을 알파 스타 베타를 여기에 x에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죠. 네. 알파 스타 베타 플러스 베타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 괄호를 없애면 알파 스타 베타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베타가 뒷부분에 있잖아요. 뒷부분에 있으니까 베타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알파 스타하고 이 베타 앞에는 엡실론, null string을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알파 스타는 알파가 한 개 이상이죠. 알파 하나에다가 0 이상이니까요. 알파가 하나 이상인데 여기에 엡실론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그 정규 표현식의 수학적인 성질에 의해서 알파 스타로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알파 스타 베타가 됐어요.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증명 방법은 이 생성규칙, x 생성규칙으로부터 길이가 짧은 것부터 긴 순으로 스트링을 생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짧은 스트링을 무엇을 생성할 수가 있나요? x는 베타, 두 번째 생성규칙 베타를 직접 생성할 수가 있고요. 베타. 그 다음에 그 다음 긴 스트링은 x는 알파 x를 먼저 유도를 하고 여기에 x에 베타를 넣으면 알파 베타가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 베타를 넣지 않고 왜 x 생성규칙이 두 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것을 한 번 더 대입을 하면 이 알파 위치에 알파 x가 대입이 돼서 알파 x가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베타를 넣으면 그러면 이제 스트링으로 유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될 거고요. 여기서 베타를 직접 두 번째 걸 대입하지 않고 첫 번째 거 알파 x를 대입하면 여기에 그러면 알파가 3개가 생성되겠죠. 자, 알파 3개짜리 베타. 이렇게 이 과정을 몇 번 해보면 가장 짧은 스트링이 베타고 두 번째로 긴 것이 알파 베타, 알파 1승 베타, 그 다음이 알파 2승 베타, 알파 n승 베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알파의 무한대승까지 생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x는 알파 스타 베타 형태를 생성하는 그런 생성 규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x는 알파 x 플러스 또는 베타 이런 유형의 정규 문법이 있으면 그러면 정규 표현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것을 해. 즉, 이 non-terminal x를 제거하고 terminal string으로만 알파 스타 베타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그 정규 표현식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제 3.8에서 S 생성규칙이 있고요. R 생성규칙이 있네요. S 생성규칙 몇 개죠? 이렇게 3개죠. S는 AS, BR, 엡실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처럼 쓸 수 있잖아요. 또는으로 해서. 그래서 S는 AS 또는 BR 또는 엡실론 이렇게 식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R 생성규칙은 하나니까 R은 AS고요. 그러면 이 이제 S식하고 R식으로부터 시작기호에 대해서 구하면 돼요. 시작기호가 뭐예요? S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비교적 쉬운 거라서 R은 AS니까 또 S식의 R 부분에 AS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대입했어요. 대입했더니 이렇게 됐죠. S는 AS, BR 대신 AS가 들어갔죠? 또는 엡실론. 여기서 이제 우리는 S 생성규칙, S로 묶어줘야 돼요. S가 끝에 있는 게 2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배분 법칙에 의해서 A 플러스 BA S로 묶어줬죠. 이렇게. 그러면 S는 알파 S 플러스 베타 형태로 되죠. 그랬을 경우에 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알파 스타. 이 부분 A 플러스 B가 알파 스타, 알파 부분이니까 알파 스타 엡실론. 그러면 베타 부분이 엡실론.
그래서 이제 epsilon empty string이니까 concatenation 할 때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가 되겠네요. 즉, 이 3.8 문법이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의 유형은 A 또는 BA가 0번 이상 반복되는 그런 형태의 스트링을 생성하는 문법이다 라는 거죠. 자, 3.9 두 번째 예를 보면 S 생성 규칙이 AA, BB, B 세 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S 생성 규칙을 S 수식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A 생성 규칙이 또 두 개가 있죠. BA 엡실론 이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A 생성 규칙은 바로 쉽게 구할 수 있네요. B 스타 엡실론이네요. B 스타 엡실론, 엡실론 빠지고 B 스타. B는 BS.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시작 기호에 대한 정규 표현이에요. 시작 기호 S에 대해서. 그러면 A는 B 스타로 구해졌으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고요. 이렇게 B 스타 대입했네요. 그 다음에 B는 BS니까 여기 B 위치에 대입하면 여기 BBS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S는 알파 S 플러스 베타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려면 S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을 있는 식들을 왼쪽으로 밀면 BBS 플러스 나머지 베타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 부분 BB 스타 베타 부분은 두 개가 있네요. AB 스타하고 B하고 이것을 컨캐티네이션 해주는 이런 형태로 시작 기호에 대해서 정규 표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법이 기술하는 언어는 BB가 0번 이상 반복되다가 그 뒤에 AB 스타를 컨캐티네이션 하거나 또는 B를 컨캐티네이션 해주거나 이런 형태의 스트링들만 기술하는 문법 또는 언어가 되겠네요. 자, 이제 또 다른 연습을 간단히 해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정규 표현인데요. 뭐 0 또는 1 스타를 이제 G2 문법으로 기술하면 이렇게 되고, 뭐 G2 프라임으로 기술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G2는 이게 0A, A1 이렇게 좌선형, 우선형이 섞여 있으니까 정규 문법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G2 프라임은 우순한 형태로만 기술되어 있으니까 정규 문법이 맞고요. 이렇게 이제 G2 프라임이라는 정규 문법이 있었는데 이것으로부터 이것을 구해보자. 뭐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엡실론 프리 문법으로 이렇게 기술해 봤었는데 이 문법에 대해서도 시작 기호 S에 대해서 정규 표현을 구해보자. 뭐 이런 얘기고요. 연습이고요. 이제 단일 생성 규칙을 제거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정규 문법으로부터 또 S에 대해서 정규 표현을 구해보자. 그러면 이 G2 프라임하고 엡실론 프리 문법하고 단일 생성 규칙 제거하는 이 문법 세 개가 모두 다 0 플러스 1 스타 형태로 구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네요. 또 다른 예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AN승, BM승, NM은 1 이상인 이런 경우에 정규 문법을 이렇게 기술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답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또는 이제 이런 같은 문법이지만 이 SAD 세 개의 생성 규칙으로 non 터미널로 기술할 수도 있고요. 엡실론 프리 뭐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 문법 모두 다 AN승, BM승을 기술하는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문법 각각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S에 대해서 시작표 S에 대해서 정규 표현을 구해보면 그러면 AN승, BM승, NM은 1 이상인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보자라는 거죠. 여기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9개의 문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조금 복잡한 거예요. 방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비교적 간단한 그런 정규 문법으로부터 정규 표현 구하는 거였고요. 조금 복잡한 건데 다른 것들은 그냥 뭐 어쨌든 그 X는 알파 X 또는 베타를 가지고 알파 스타 베타로 이렇게 여기 써놨네요. X는 알파 X 플러스 베타의 해를 X non 터미널을 제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정규 표현을 구한다는 얘기는 화살표 우측에 있는
non 터미널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시작 기호만 남게끔. 그래서 시작 기호에 대해서 non 터미널 모두 제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터미널들로만 설명이 되는 기술한 그런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x를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렇게 우선형 문법에 대한 해를 알파 스타 베타라고 했는데 이 좌선형 문법도 뭐 해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좌선형 문법 형태로 된 그런 정규 문법의 해는 이것도 이제 해는 베타 뒤에 알파 스타를 컴퓨테이션한 이런 형태인데요. 이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려면 조금 전에 이것에 대한 해를 증명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길이가 가장 짧은 것 베타, 그 다음 짧은 것 알파 베타, 그 다음 알파 알파 베타, 알파 인승 베타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좌선형 유형의 경우에도 길이가 가장 짧은 것 베타, 그 다음에 길이가 두 번째로 짧은 거 x 위치에 베타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베타 알파가 돼요. 베타 알파. 또 이제 이걸 한 번씩 더 적용할 때마다 x 알파를 한 번 더 적용할 때마다 알파가 하나씩 우측에 생겨나는 거죠. x 위치에는 베타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베타 알파 스타 형태가 이것의 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1번, 2번, 6번, 7번, 9번은 이게 다 이제 정규 문법, 전부 다 우선형 문법으로 기술을 했는데 8번 문법만 조금 형태가 달라요. 8번 형태는 일단 non 터미널을 대문자 하나로 안 쓰고 대문자 뭐 두 개인 것도 있네요. 뭐 두 개든 세 개든 우리가 대문자로만 모두 썼으면 뭐 non 터미널로 생각하면 되겠죠. 뭐 여기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도 이 첨자를 붙인 경우에도 non 터미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x라는 것을 쓰고 싶은데 근데 조금 다른 non 터미널을 쓰고 싶은데 x, y, z를 쓸 수도 있지만 편의상 나는 x1, x2, x3로 쓰는 게 더 편해.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아래 첨자 형태로 non 터미널을 쓰기도 하거든요. 우리 형식 언어는 수학 이론이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써가면서 하는 이런 거라서 어쨌든 우리가 약속만 잘 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8번은 이렇게 일단 non 터미널을 대문자 하나가 아니라 뭐 두 개 또는 세 개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non 터미널이 몇 개예요? PR, DL, SL 세 개의 non 터미널이 있고요. 그리고 생성 규칙도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대문자 non 터미널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모두 뭐예요? 터미널이에요. 이 터미널이 소문자 B, 소문자 D도 있고요. 세미콜론도 있어요. 또 여기 소문자 E도 있어요. 엡실론도 있고요. 또 세미콜론 S 또는 S 이렇게 터미널이 B, D, E, 세미콜론 S, 엡실론이 있네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것을 잘 살펴보면 정규 문법인가요? 정규 문법이 아니네요. 왜 아니에요? 이 non 터미널로 끝나줘야 되는데 우측에 모두 끝나는 형태 우선형 문법 또는 모두 다 좌측에 non 터미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non 터미널이 PR 생성 규칙만 하더라도 non 터미널 DL, SL이 중간에 두 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정규 문법은 아니죠. 원래 정규 문법이 아니면 정규 표현을 구하지 못해요. 구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정규 문법은 아니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이 문법으로 기술하는 언어가 정규 언어예요. 정규 언어인데 이 문법을 기술한 사람이 정규 문법이 아닌 컨텍스트 프리로 기술했을 뿐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면 이 DL non 터미널은 요거 자체만 가지고 DL을 구할 수 있어요. 왜? DL 이건 이제 우선이니까 D 세미콜론이 0번 이상 반복하고 엡실론을 그 뒤에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생성 규칙을 한 번씩 적용할 때마다 D 세미콜론이 생성되는 거죠. 어디에? 여기 DL 위치에. DL 위치에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거니까 D 세미콜론이 하나씩 생성되는 거죠. 그러면 D 세미콜론의 스타가 되는 거죠. SL은 요거 자체만 보면 이제 정규 문법, 좌선형 문법 형태로 기술되어 있어요.
SL 자기 대신 우측에 세미콜론 S가 붙어 있네요. 그러면 이 생성 규칙을 한 번씩 적용할 때마다 세미콜론 S가 하나씩 우측에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SL 위치에는 이 소문자 S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이제 S, 세미콜론 S 스타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게 이제 DL하고 SL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DL, SL을 여기 대입만 해주면 정답을 구할 수 있죠. 그런 이제 뭐 정규 문법 형태는 아니지만 원래 정규 언어를 기술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규 표현을 구할 수 있는 조금 예외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참고로 이 8번 예제는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술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또 이제 얘를 일부러 만든 거예요. PR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은 BE가 begin end예요. begin end는 C 언어 스타일로 한다면 중괄호 열고 begin, 중괄호 닫고 end를 표시를 BE, begin end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begin end 안에 DL 파트하고 SL 파트가 있는데 DL은 definition이에요. definition. SL은 sentence. 그래서 우리가 C 언어에서 중괄호 안에 앞부분에 선언문들이 여러 개 오잖아요. 끝나고 나면 뒤에 일반 문장들이, C 언어 문장들이 여러 개 오잖아요. 그런 형태를 이 syntax로 기술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DL은 이제 definition, 선언문이니까 선언문 부분은 선언문 한 개, 여러분 int i 뭐 이런 선언 하잖아요. 그래서 선언문 한 개 하고서 세미콜론 있잖아요. 그래서 선언 문장 뒤에 세미콜론이 0개 이상 반복되는. 여러분 보통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 선언 부분이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엡실론이고, 그래서 이 선언문 부분은 0개 이상의 선언문이 올 수 있고요. SL 부분 문장들은 이제 1개 이상 오도록 이렇게 기술을 해봤어요. 그리고 문장들은 문장과 문장 사이를 세미콜론으로 구별되는 이런 형태로 기술한 그런 이제 문법이 되겠네요. 근데 마침 정규 문법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 신텍스를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여러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을 만들어봤죠. 네, 여기까지 이제 정규 표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우리 3장에서 이제 정규 언어, 정규 문법, 정규 표현에 대한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히 복습 겸 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지난번에도 나왔었지만 A, M승, B, N승 A가 쭉 오다가 A 끝나면 B가 뒤에 와야 돼요. N개가. 이런 경우는 정규 언어이다. A 개수, B 개수를 개수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정규 언어인데 NN이라고 했네요. A하고 B 개수를 N개씩으로 개수를 맞춰야 되는 이런 경우는 정규 언어가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규 표현은 특정 스트링 유형들을 기술하는 표현 방식이고요. 0 플러스 1 스타 그러면 0 또는 1로 이루어진 모든 스트링인데 0승도 포함되기 때문에 엑슬론도 포함된다. 자, BA 스타 A 이건 어떤 형태예요? BA가 0번 이상 반복되다가 맨 마지막으로 A로 끝나는 그런 유형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정규 표현에 사용되는 메타 문자를 다시 한번 합집합 플러스 곱집합 곱셈기호 괄호는 우선순위 위치부터 클로저 스타 또는 이제 한 번 이상 반복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정규 표현에는 또 다른 예제로 우리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는 뭐예요? 이름인데 변수명, 함수명, 클래스명, 타입명 이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름을 짓는 경우 있죠. 이름을 지을 때, 그 변수명, 함수명을 지을 때 그 변수명에 대한 신텍스를 써보는 건데 일단 식별자에 대해서 DNF 형태로 써보면 아이덴티파이어를 ID라고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이 예를 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형식 언어에서는 non 터미널을 대문자 하나로만 쓰자라고 약속했었잖아요. 물론 방금 전에 뭐 PR, DR 두 개를 쓰는 경우들도 우리 약속만 하면 되니까 이걸 non 터미널이라고 하자라고 약속만 하면 되니까 그것도 가능했었지만
근데 이제 non-terminal을 대문자 26개만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너무 부족하죠. C 언어 신텍스, 파이썬 신텍스 기술하려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의미를 non-terminal에다가 이 생성 규칙은 이 생성 규칙은 아이덴티파이어를 기술하는 규칙이야. 그러면 아이덴티파이어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non-terminal 이름을 짓고 싶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문자 한 개로 제한하지 않고 꺽쇠 괄호 안에다가 이름을 주면 이걸 이제 non-terminal이라고 해요. BNF에서는 이렇게 non-terminal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는 레터 하나, 레터이거나 또는 아이덴티파이어 뒤에 LD는 레터 또는 디짓을 LD라고 간략하게 쓴 거예요. 레터 또는 디짓.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 LD는 레터 또는 디짓으로 정의한다. 레터는 여기 이제 소문자만 정의해봤네요. 뭐 대문자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형식 언어에서 터미널을 모두 다 소문자로만 쓰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소문자 26개만 레터로 정의를 해봤어요. 디짓은 0부터 9까지 10진수 10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레터하고 디짓을 영문자 10진수 10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변수명, 함수명은 어떻게 지어요? 레터로 시작하고 영문자로 시작해야 되고 그 두 번째부터는 레터 또는 디짓이 0번 이상 반복되는 유형. 이렇게 우리가 정규 표현을 식별제에 대한 정규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문법, BNF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복 규칙 형태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시작기호 ID에 대한 정규 표현을 구할 수가 있어요. ID에 대한 정규 표현을 구하면 이렇게 레터, 바로 레터 플러스 디짓 스타 형태로 구해져야 되겠죠.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수, 실수, 주석 등등에 대한 정규 표현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물론 그러려면 먼저 정규 문법을 기술한 다음에 그 정규 문법의 시작 기호에 대한 정규 표현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런 얘기고요. 자, 다음은 정규 표현의 등가성인데요. 두 개의 정규 표현이 있을 때 그 두 개의 정규 표현이 같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알파, 이 표현 알파, 베타가 같다라는 것은 이 알파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 즉 언어죠. 알파가 기술하는 언어, 스트링 집합, 또 베타가 기술하는 언어, 스트링 집합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하면 이 두 개의 정규 표현은 같다라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규 표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스타가 뭐예요? A가 일단 하나 와야 되고 그 뒤에는 A가 0개 이상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A가 하나 이상 오는 거죠. A가 앞에 한 개 있었으니까. 그것은 A 스타 A로 써도 똑같아요. A가 0번 이상 반복하다가 A로 끝나는 것도 A가 한 개 이상만 기술하는 그런 스트링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만 이 정규 표현이 기술하는 언어, 스트링 집합이 같으면 이 두 개의 정규 표현은 같다고 한다. 그런 등가성을 얘기한 거고요. 또 다른 예로 두 번째 예는 AB가 0번 이상 반복하다가 A로 끝났어. 그런 유형. 하고 A 뒤에 BA가 0번 이상 반복해서 이것이 이 두 개의 정규 표현이 기술하는 스트링 집합을 해보면 A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A 하나짜리가 있고요. ABA가 있는데 어쨌든 양쪽에 A로 끝나고 BA 이렇게 반복되는 똑같은 스트링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정규 표현도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규 표현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정규 표현에 대해서 정규 문법을 기술했으니까 이 정규 표현을 구했겠죠. 그래서 정규 문법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되겠죠? 네. 자, 정규 표현 계산 방법은 우리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정규 문법으로 기술되는 정규 언어만을 정규 표현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규 언어가 아닌 것은 당연히 정규 표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봤네요. S 생성 규칙, A, B, A 또는 B 또는 AX 또는 BX. S 생성 규칙이 몇 개죠? 4개죠. X 생성 규칙이 2개죠.
근데 이건 사실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심플한 거예요. 왜냐하면 x가 a 또는 b잖아요. x에다가 a 또는 b 대입하고 여기 bx에다가도 a 또는 b 대입하면 사실상 이렇게 6개의 스트링만 생성하는 유한 언어예요. 유한. 그래서 유한 언어의 경우에는 정규 표현을 구해보면 이렇게 다 나열이 돼요. 원소 나열법 형태로. 그래 이제 유한 언어인 경우, 반복 규칙이 없는 그런 경우도 한번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건 벌써 여러 번 봤죠. x는 알파 x 또는 베타를 알파 스타 베타로 구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테고요. 뭐 무한언어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보면 되겠죠. 쉽죠? S 생성 규칙인데 0s, 1s를 이렇게 왼쪽으로 몰고 자기 자신 있는 거, 반복인 것들을 왼쪽으로 몰고 반복이 아닌 것을 우측으로 몰아서, 그래서 0s, 1s를 s로 이렇게 배분 법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0 플러스 1s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s가 없는 것도 이거 하나로 묶어서 베타 부분. 그래서 알파 부분, 베타 부분. 그래서 알파 스타 베타 했더니 이게 같으니까 0승 이상에 하나 있으니까 뭐 대거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고요. 정규 편식 증명은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써놓은 거니까 참고하면 되겠고요. 자, 또 연습이네요. 이것도 매우 심플한 거죠. O 생성 규칙. O는 A 플러스 B, B는 AO.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 순서를 바꿔줘야 되죠. 반복되는 부분, O가 있는 것을 왼쪽으로.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을 왼쪽으로, 반복 아닌 것들을 우측으로 몰아서, 그러면 이제 BA 스타 A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연습이죠. 이 문법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문법을 좀 제대로 폼을 잘 갖춰서 써봤어요. G2라는 문법은 넌 터미널이 뭐뭐 있나요? 여기 S, A, B, C 4개가 있고요. 터미널은 몇 개 있어요? 화살표 우측에 터미널들 쭉 모아보면 A, B, C, D 4개가 있고요. 생성 규칙들의 집합은 여기 많으니까 밖으로 빼놨다고 그랬죠? 시작 기호가 S고 첫 번째 거. 여기에 대해서 구해보면 될 거예요. 다음에 또 이제 몇 가지 연습하는 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네요.